지금 커말 1급 준비 중이신가요? 엑셀, 액세스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신가요? 아님 여러 번 불합격하셔서 불안하신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무려 20번이나 응시하여 접수비만 52만 4천원을 쓴 사람으로서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정보 두루두루 담았으니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불합격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기도 하며 내가 과연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20번이라는 응시 끝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일단 영상은 실기를 중심으로 1, 2편 정도 나눠질 것 같습니다. 1편은 실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막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할 예정이고, 2편은 이제 시험에 한 번이라도 응시했거나 여러 번 응시했지만 불합격한 분들을 위해 영상이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셔서 꼭 두 영상 모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합격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실기 합격은 무조건 1과목, 2과목 모두 각각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입니다. 이게 왜 헷갈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두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또 어떤 분들은 엑셀을 70, 액세스를 30 비중을 두고 평균을 내서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합격은 무조건 두 과목 다 각각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고, 다시 응시할 때는 당연히 두 과목 다 응시하고 두 과목 각각 다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엑셀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엑셀스는 그냥 보면 이제 테이블, 폼, 보고서, 쿼리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공부해 보시면 이게 이거고 저게 이거다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엑셀 배점은 기본 작업으로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 페이지 설정 5점으로 총 3문제, 총 15점이고, 계산 작업은 5문제로 각 6점 100점으로 총 30점, 그리고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 10점 1문제와 기타 분석 작업 2문제로 총 10점 해서 총 20점, 차트 문제는 총 5문항으로 각 2점씩 해서 총 10점, 매크로는 총 2문항으로 각 5점씩 해서 총 10점, 그리고 마지막 기타 작업은 프로시저 3문항으로 각 5점씩 해서 총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점수를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이건 제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있으며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말 1급 실기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딱 75점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라는 어리석은 마인드로 시험을 치고 10번 정도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반복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완전 바닥을 뚫고 점점 합리화를 하게 되고 공부는 잠시 놓게 되는데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실력은 쥐뿔도 없고 심지어 감도 잃고 의욕도 잃어서 점점 점수는 더 비참해지고, 그렇게 헤맸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전 그때 깨달았죠. 이게 계속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실력은 갖추고 도전해야 하는구나. 최소한의 실력도 갖추지 않았는데 계속 자리 운타령이다 하고 있는 게 참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일단 94점 이상으로 바꾸고 유료 강의를 2주 정도 듣고 시험을 한 5번 응시하고 언로드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표 점수를 가능한 100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을 치고 내가 한 72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일단 점수는 개박살이 나 있을 거예요. 아마 심각하게는 45점, 보통은 예상보다 15점에서 20점 정도 낮게 나와요. 근데 또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어디서 왜, 뭐 때문에 틀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그게 환장합니다. 그럴 경우 한두 번이면 몰라 그런갑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3, 4번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진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한 글자 오타나 띄어쓰기 심지어 언점 유무 등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 10점 날라가고 20점 날라가고 훅훅훅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94점 목표로 공부하셔야 하고 그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막 자리운도 크다고 하잖아요. 사실 자리운도 있긴 해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한 3번 정도 응시했는데 불합격했다? 그건 자리운을 탓하면 안 되고 자신의 실력을 탓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저처럼 딱딱 커트라인에 맞춰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 시험에 응시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어떤 걸 추천드리나요? 저는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아까워서 유료 강의를 안 듣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후에야 유료 강의를 듣고 2주 동안 시험을 5번 응시해서 2번을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료 강의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죠? 뭔가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컴퓨터 활용에 능숙하시거나 똑똑하신 분들은 충분히 무료 강의만 봐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컴맹이다? 엑셀, SS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어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동균 선생님 유료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전 진짜 강의를 들으면서 진작에 왜 이 강의를 듣지 않았을까? 돈을 아끼려다 돈만 훨씬 많이 나가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다 하고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사실 유동균 선생님 강의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도 이걸 들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왜 안 들었냐면 물론 듣기에 돈이 아까워서 그 돈으로 3번을 더 응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안 들은 것도 있지만 큰 이유는 사람들이 유동균 선생님 강의가 실제 문제와 떨어지고 대비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아서 안 들었는데 진짜 다 순뻥입니다. 물론 강의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진짜 유동균 선생님의 강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다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심지어 계산 문제에서는 답이 거의 똑같거나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채점 시트 프로그램도 있어서 내가 몰랐던 내 실수와 취약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90점 이상이 나온다고 확신했던 것도 50점대로 나오고 알고 보니 온점이나 오타 때문에 또는 피벗 테이블에서 뭐 하나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실수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고정을 시키지 않았거나 등등등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실수로 점수가 20-30점은 기본으로 훅훅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점 시트 기능 때문에 작은 실수를 많이 잡았었고 점수도 점점점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유동균 선생님 강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쓰는 키보드 있잖아요. 이런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없으시면 사셔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노트북 자판이랑 컴퓨터 키보드랑 자판 타자 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다가 컴퓨터 자판을 쓰면 오타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를 구하셔서 작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5번째, 중간에 오류가 나면 어떡하나요? 일단 당연하겠지만 중간중간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오류가 났다? 사실 제가 겪은 오류는 튕긴 거 외에 그 자판에 치면 글자가 바로 안 나오고 지워지거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키보드의 딜레트 위에 인설트라는 키가 있어요. 그거 누르고 다시 입력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시면 바로 손 드시면 감독관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후다닥 조치를 해주십니다. 저는 초반에 제가 글자를 쓰면 계속 글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설트 키를 눌러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저는 그게 제가 다른 키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막 키보드 하나 눌러보면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였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손들어서 조치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째, 혹시 타자가 느린데 괜찮나요? 전 엄청 느린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 정도? 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이유가 사실 그렇게 글을 장문으로 치는 경우가 없어요. 또 함수 같은 것도 입력할 때는 2자 정도만 입력하면 밑에 이제 관련 함수가 나오고 그냥 선택하면 되기에 타자가 빠르면 물론 좋겠지만 느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프로시저 문제에서 2번째 문항은 많이 버리시던데 버리는 게 맞나요? 이건 사실 버리는 게 맞아요. 물론 빨리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죠. 근데 사실 엑셀을 한 번이라도 쭉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프로시저 2번째 문항은 문제를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버리시고 다른 문제를 풀고 만약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다면 푼 문제 중에서 실수한 게 없는지 점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프로시저 2번째 문항은 쉽게 나온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우면서 단순하게 나와야지 푸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번째, 액세스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액세스를 진짜 처음 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액세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액세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가 여러 개 있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몇 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쉬운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보다는 액세스의 구조가 더 낯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쉽고 강의만 몇 개 보고 따라 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 하면 대략 50점 초반 정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커리 문제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리는 다양한 유형을 보면서 풀고 속도를 높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문제 중에서 3, 4문제는 맞추기 때문에 기본이 됐다 하면 커리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커리는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고 화면과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크게 예상 점수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업데이트 커리 외에는 다른 업데이트 커리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업데이트 커리 특성상 정보가 바뀌다 보니 잘못된 정보로 바뀌면 그 테이블과 관련된 작업도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커리는 엄청 기본적인 업데이트 커리 말고는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액세스가 중요한 게 한 번씩 잘 풀다가 막힐 때가 있는데 이걸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커리 문제 다 날리게 돼요. 근데 그게 또 참 쉽지 않아요. 뭔가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래서 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액세스는 처음에 진짜 쉬우면서 어렵달까? 난이도를 책정할 수가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 이건 제가 직접 말하지 않고 영상에 띄우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 번씩 가볍게 읽어주세요. 이 모든 내용은 다 개인적인 생각이 섞여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